장군님, 적군이 몰려옵니다. 승리할 비책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책은 가리하나 바로 흔적 책방에 있느니라. 전하를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결혼 9년차 주인은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잠금이 풀린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형이었습니다. 남편 태준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창을 스크롤하면서 주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1시, 2시의 메시지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오가는 카톡, 그리고 그 내용들, 부부 사이에서나 나눌 법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에게는 10살 위의 형, 재민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유독 가까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면서 둘이서 버텨온 시간이 길었고 그 시간이 형제 사이를 보통 이상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희도 처음엔 그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형과 통화를 했습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주희가 아이 목욕을 시키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끝낼 때까지 태준은 거실에서 형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희가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랬더니 통화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베란다로, 차 안으로. 횟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아이 픽업 문제로 터졌습니다. 태준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주희는 일을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1시간이 지나서야 연결이 됐습니다. 형이랑 통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냥 심심해서 전화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희는 그 자리에서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픽업보다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보다 심심해서라는 그 말이 가장 크게 박혔습니다. 주희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형과 이렇게 지내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 상태로는 함께하기 어렵다고. 태준은 그 말을 형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참다 한마디 하겠다고. 자기 가족만 편하면 되고 다른 가족이 불행해지는 건 상관없느냐고. 가족 전체가 보는 그 자리에서 주희를 향해. 주희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주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단톡방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면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또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도 그 메시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울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다가 울었습니다. 태준은 그 옆에서 과자를 먹었습니다. 주희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태준은 부엌에서 봉지 과자를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 어떤 말보다 더 선명하게 주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희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제야 태준이 움직였습니다. 재민에게 연락해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냐고 따졌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이 서류를 본 이후에야 움직였습니다. 주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주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태준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태준은 의지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의지의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 부부 사이에서만 나눠야 할 이야기들, 심지어 주희에 대한 불만까지 형에게 먼저 털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태준의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주희 입장에서는 결혼 생활 안에 제3자가 들어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침대 안에 형이 누워 있는 것 같은 느낌. 주희가 표현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여전히 형과 둘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그 안에 끼어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태준이 그 순서를 언제 이해하게 될지, 그리고 그때까지 주희가 기다릴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